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국가를 만들 것인가. 오늘 오전 세션에서부터 계속 우리나라가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루고 미래에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국가 거버넌스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만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하는 이슈죠.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미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수출주도 민간기업을 육성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했죠. 그러나 그 배경에는 정부가 상당히 우위에 서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시장, 지방, 시민사회가 미성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정부 우위의 거버넌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불가피 기득권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은 자본 축적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제조업 총 요소 생산성의 핵심 요인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생태계를 훼손해서 이런 요소 생산성 증가를 막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는 진입을 막고 보조금은 퇴출을 막고 있죠. 정부 우위의 의사결정은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정부의 개입은 때때로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그 배경에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경제 성장이 사회 통합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성장과 통합이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고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있는 것을 어떻게든 움켜쥐고 지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게 됐죠. 과거에는 권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정부의 명령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이 중시되고 있는 민주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이 높은 팔로우십으로 정부 정책을 잘 따라갔습니다만 지금은 정치 양극화, 사회적 자본 약화로 정부의 정책이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과 변화 시대로부터 저성장과 변화 불능의 시대로 바뀐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집니다. 정태적으로는 성장과 통합을 선순환시키는 국가 거버넌스, 나아가서 미래 대비 변화를 가능케 하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그만 동창회의 회장님이신데 결정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동창회 중요 의사결정을.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시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이 동창회의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죠. 정부가 스스로 자기의 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시장과 지방입니다. 시장에 자율과 책무성을 부여해서 정부가 일일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분권을 해야 되겠죠. 끝으로 동창회 멤버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동창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핵심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정부의 변화 역량 강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3세션 사회를 봐주실 이광영 중장기 전략위원장님을 모시고 기재부 미래전략국의 의뢰로 지금 한참 과제 발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80개 정도의 세부 과제가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오늘 그럼 몇 가지만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변화 역량 강화. 정부가 의사결정을 잘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의가 안 되면 현상 유지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기보다는 합의가 안 되면 현상 유지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국무회의의 의사결정 룰을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1번, 국무회의는 합의제다. 2번, 3분의 2 이상이면 찬성이면 통과다. 3번,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다. 4번, 규정이 없다. 혹시 아십니까, 답을? 많은 공직자분들이 그 답을 모릅니다. 답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무회의 규정 제6조에 의결 정족수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걸 모르나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에서는 절대 표결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뜻은 현상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부처가 끝까지 반대해도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한 부처가 끝까지 반대하면 현상이 유지됩니다. 3분의 2 의결 정족수 규정 철저하게 지켰으면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안건을 올리는 권한이 주무부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가 바꾸기 싫으면 안건을 안 올립니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변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타 부처에게 어떤 안건을 올리도록 압력을 넣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기획재정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 3파 역할을 해주신 진념 장관님, 또 전윤철 전 장관님께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정부개혁실이 그 안에 존속할 때는 또 정부개혁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전부 셀프 개혁이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씀 들으셨죠? 아무도 제 머리를 깎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절대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부처에게 이것을 고쳐라 프레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 정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조화인데요. 우리나라에 변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하는데 그래봤자 8년입니다. 여러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면 12년의 리더십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통째로 바꾸는 것은 항공모함을 되돌리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구축함처럼 신속한 기동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넘겨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더 서로 경쟁을 통해서 더 빨리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죠.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거점형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신화를 쫓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기금을 만들어서 군 단위 인구까지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목표죠. 군 단위 인구가 줄면 행정 단위 통합을 해서 군수를 없애면 됩니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목표는 군수 자리 지키기, 지역구 국회의원 지키기, 지방의원 지키기입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든 군 단위의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서비스는 강화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과도한 목표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에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뭉쳐야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은 모든 시군구가 수도권과 대항하려다 보니 모두 전패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만한 시군구로는 수도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자율과 책무성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규제 개혁이 많이 꼽게 되죠. 그러나 지금의 규제 개혁 추진 체계로는 사실상 규제 개혁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이 사무국이 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임하는 국무조정실의 태도는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중간에 서서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규제자에 붙어서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규제개혁입니다. 사무국이 중간에 있으면
규제개혁이 되겠습니까? 규제개혁위원장은 비상임입니다. 이런 또 국무조정실에는 주무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체제로는 규제개혁 불가능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개혁위원회로 독립시킨 후에 사무국을 외부 전문가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규제개혁만이 아니라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투명성과 법치주의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규제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규범이 현실성이 없거나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공회전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회전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경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잽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가 온도에 따라서 2분부터 5분까지 그때 온도에 따라 다른데요. 어쨌든 그 규정 온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은 5만 원입니다. 경찰이나 구청 직원의 경고를 받고도 공회전을 계속하는 강심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강심장이 있다 하더라도 좀 5만 원 내고 공권력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5만 원은 너무나 낮은 페널티죠. 공회전 규제를 하려면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규제는 제대로 집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널티도 너무 낮습니다. 페널티를 강화하고 집행을 강화해야 룰과 원칙이 존중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룰과 원칙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국가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결국 변화가 가능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는 거버넌스를 중앙정부 위에서 더 투명하고 수평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체별 변화가 필요한데요. 정부의 역할은 과거에는 오른쪽 위에 폭넓고 강력한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폭이 넓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좁지만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부 역할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과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의 의사결정 방식이라든지 정부의 변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를 도출하고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리더십도 물론 중요하겠죠.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대통령과 그 리더십이 단기 성과보다는 역사적 평가를 중시하면서 대국민 설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입법부 역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에서도 역시 합의가 안 되면 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미합의의 결과가 현상 유지여서는 안 된다.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선진화법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국민의식도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중에 이제 두 번째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로서 팩트에 입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유권자가 무조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 정당은 합리성을 띠기보다는 극단적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정당의 행태를 파악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투표 행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투표율이 높아져야 되겠죠. 우리나라 이 무당파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투표율의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